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미국의 반하웨이 제재에 동참한다면 이란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건 가정법입니다. 그리고 미래시제입니다. 당장 6월 말, 이달 말이죠.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무역협상에서 전격 타결을 한다면 이 가정법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이런 가정법을 해보는 것은, 이런 가정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국내 반도체 기업의 위기를 부풀리려는 의도 때문인지 현실적으로 거의 희박한 가능성의 얘기를 마구 꺼내는 풍조가 있습니다. 가령 삼성전자가 또 하이닉스가 미국의 입장에 동조해서 하웨이의 메모리 납품을 끊으면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이 중국의 볼모가 된다는 식의 얘기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 기업에 대해서 보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중국 반도체 공장에 해코지를 할 수 있다는 식의 얘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반도체의 현실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면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말이 좀 세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진짜 미국의 트럼프가 우리의 삼성 하이닉스를 강하게 밀어붙였고, 그 결과 우리 기업이 하웨이와 거래를 끊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하웨이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빼돌리고 있다고 해서 제재 리스트에 하웨이와 그 계열사를 올렸죠. 그래서 지금 미국 기업 중에서는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들과 같은 메모리 기업이 거래를 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글, 퀄컴, 코보 등의 반도체 기업들, 그 다음에 영국의 ARM도 끊었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도쿄 일렉트론이라는 일본의 반도체 장비업체, 그 다음에 미국 반도체 장비업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램리서치 등이 모두 다 중국 하웨이와 거래를 끊은 상태입니다. 중국 기업과 끊은 게 아니라, 중국 기업 전체와 끊은 게 아니라 세밀하게 하웨이와 그 계열사와 YMTC 같은 제재 기업 YMTC가 아니고 푸젠진하죠. 제재 기업 리스트에 들어간 회사와 거래를 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반하웨이 제재에 동참하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저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지금 기업을 비롯해서 정부가 모두 시시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더 유리하니까요. 마이크론이 거래를 끊고 웨스턴 디지털이 거래를 끊었기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가 반사 이익을 얻는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미국 트럼프는 삼성과 하이닉스에도 반하웨이 제재에 동참하라고 요구할 겁니다. 하웨이 이외의 중국 기업에는 거래를 하든 말든 그건 너들 자유다. 하지만 하웨이에 대해서는 우리의 동맹국인 만큼 미국의 입장을 따라다오 라고 얘기할 것이고, 한국 기업도 결국에는 그 요구에 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그래서 우리 기업이 하웨이에 거래를 끊었다고 칩시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메모리 공급을 안 하기로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중국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정말 삼성과 하이닉스의 중국 내 공장에 해코지를 할 수 있을까요? 삼성은 시안에 낸드 공장이 있습니다. 중국 시안에 낸드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우시에 D램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낸드 플래시를 만들고 있고, 중국에서 하이닉스는 중국에서 D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공장이 있죠. 한국에서도 만들고 중국에서도 만든 겁니다. 만약 중국의 공장 가동을 못하게 한다고 생각해보면요, 일단 이건 사소한 겁니다. 이런 피해는 중국의 피해가 생깁니다. 하이닉스만 해도 중국 우시 공장에서 일하는 현지인이 5천만 명 이상입니다. 삼성까지 치면은 10,000명이 넘겠죠. 아무튼 중국 공장 가동을 멈추게 되면 이 사람들 일자리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은 굉장히 사소한 겁니다. 2016년대로 다시 되돌아가 보죠. 사드 사태 때 어떻습니까? 중국은 롯데마트, 백화점 등에 대해서 뭐 소방법 규제를 하든 또 온갖 이유를 들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결국에는 영업을 못 하겠습니다. 사람들 다 쫓아낸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 롯데가 중국에서 짐을 싸고 나왔습니다. 마트하고 백화점에 보십시오.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다 서비스 업종이죠.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롯데가 중국에서 나가는 바람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거하고 견뎌보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중국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삼성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가동을 멈추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중국은.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와 유통업체 간의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대체제가 있느냐 여부입니다. 유통업체는 늘렸습니다. 롯데가 중국에서 나가도 중국에는 마트, 백화점, 슈퍼마켓이 수두룩합니다. 중국 브랜드의 마트도 있고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 브랜드의 마트, 백화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메모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이 문을 닫거나 가동을 중지하게 되면 중국 내 다른 메모리 공장이 없습니다. 중국은 아직 메모리를 못 만들고 있죠. 메모리를 만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메모리를 만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에서는. 왜냐하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장비업체, 그 다음에 일본의 장비업체, 도쿄일렉트론, 이 업체들이 모두 지금 장비 수출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으로. 그러니까 장비 수출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에는 지금 시제품을 중국은 만들었는데요.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양산을 하려면 장비 업데이트를 통해서 수율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장비 투자를 통해서. 근데 지금 장비가 다 수출이 막혀있는 상태예요. 중국으로. 중국이 메모리를 만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중국산이 없기 때문에 해외산을 찾아야 되는데요. 삼성과 하이닉스를 빼고 해외산이라고 해봐야 미국, 일본 업체입니다. 다 지금 하웨이전선에 반하웨이전선에 서고 있는 나라들이죠. 미국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 일본의 도시바 정도입니다. 이미 미국 업체인 마이크론과 웨스턴 디지털은 중국 하웨이와 거래를 끊었죠. 도시바도 낸드만 합니다. D램은 못합니다. 도시바도 여차하면 미국 편에 갈 수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지금 국가 이익에 앞서서 기업도 하나의 경제 주체로서 이익을 추구하죠. 이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하웨이와 계속 거래를 할 겁니다. 나중에 거래 관계를 끊더라도 말이죠. D램의 경우만 하면 마이크론, 삼성, 하이닉스를 빼면 대체제 자체가 없습니다. 세 개 회사가 점유율을 합치면 95%는 없습니다. 나머지 난냐, 대만의 난냐 같은 업체들이 거래를 만들고 있긴 한데요. D램을 수준이 낮죠. 성능도 떨어지고 퍼센트도 5%가 채 안됩니다. 대체제가 사실상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삼성 하이닉스에 보복을 한다 해도 우리 기업의 중국 공장을 건드리는 식의 보복은 원천적으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 중국 정부가 국내 기업의 중국 현지 반도체 공장을 못 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메모리 가격의 폭등이 예상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하이닉스만 해도 자신의 D램 전체 생산에서 중국 공장에서 나는 비중이 40%나 됩니다. 하이닉스의 D램 점유율은 아시다시피 세계 2위입니다. 31.2%입니다. 100개 중에 30개 넘게가 하이닉스에서 만드는 겁니다. 만약 중국 공장이 멈추게 되면 메모리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이 메모리를 이용해서 스마트폰도 만들고 통신용 서버도 만들고 모든 전자제품을 만듭니다. 메모리가 다 들어갑니다. 전자제품에는. 중국은 자율주행차 AI도 하고 있죠. 여기도 다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굳이 한국의 중국 공장 운영을 못하게 해서 이런 제품에 들어가는 원가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제 발등 찍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미국으로 붙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한국을 자신 편에 두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 있는 한국 반도체 공장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전략적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근원적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삼성 하이닉스가 하웨이에 메모리 공급을 하지 않으면 하웨이가 정말 스마트폰을 못 만들게 될까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사실 하웨이는 삼성 하이닉스와 직거래가 끊겨도 메모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기업 간 직거래를 못한다고 해서 메모리를 구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거래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업 간 직거래입니다. 이거는 고정거래 가격이라고 하죠. 흔히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기업 간 도매가로 싸게
기업 간에 거래하는 겁니다. 삼성이 애플과도 거래할 수 있고 애플도 메모리를 쓰죠. 삼성이 하웨이와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또 삼성이 비보, 다른 스마트폰 중국 업체인 비보와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또 삼성이 원 플러스 원 중국 스마트폰 업체와 또 대량으로 거래를 맺고 계약을 맺고 메모리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용산 같은 곳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 용산 같은 곳에서요. 우리나라 용산 같은 곳은 현물가로 파는데요. 바로 국제시장으로 치면 홍콩 같은 겁니다. 홍콩 같은 곳입니다. 홍콩 시장에서 사면 되는 겁니다. 국제시장에서. 하웨이가 마이크론과도 거래가 끊겼고 웨스턴 디지털과도 거래가 끊기고 또 이번에 삼성과도 거래가 끊기고 하이닉스와도 거래가 끊겨도 홍콩에서 사면 되는 겁니다. 용산시장 같은 곳이니까요. 지금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한테 넘어가서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침해받고 있다면서 지금 한참 우산 시위를 하고 있죠. 이런 홍콩에서 사면 되는 겁니다. 중국 기업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홍콩 시장에서 구입한다는 얘기는. 바로 중간 도매상이 끼었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사야 되는 메모리 수요자 입장에서는 더 비싸게 사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웨이 입장에서는 미국 기업과 다 거래가 끊겼고 우리 같은 기업과도 거래가 끊긴다고 가정하면 비싼 게 문제가 아닙니다.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생존이 문제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메모리보다 더 타격이 큰 게 구글과의 거래 단절로 인한 스마트폰 OS 체제의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점, 또 영국의 ARM이라고 있죠. 반도체 자산업체와 거래 단절로 인해서 반도체 설계가 힘들어진다는 점, 이런 것이 훨씬 더 뼈아픈 대목입니다. 메모리 때문에 스마트폰을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구글과의 거래 단절, 또 ARM과의 거래 단절로 인한 여파 때문에 스마트폰을 못 만들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중국이 만약 한국 기업의 중국 공장을 손보기 힘들다면 다른 어떤 보복 수단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만약 미국이 트럼프가 삼성과 하이닉스에게 반 하웨이 제재 동참하라고 강력하게 푸시를 했고 결국 우리 기업이 손을 들고 하웨이와 거래를 끊었을 경우 중국이 만약 우리 중국 공장을 한국 기업의 중국 공장을 현실적 이유로 못 댄다면 어떤 카드로 우리 기업을 혼쭐 낼까요? 바로 반독점 카드가 있습니다. 반독점 카드로 조단위 가진금을 때리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중국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1년 넘게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메이저 3사를 대상으로 가격 담합 혐의로 반독점 조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조사 중이죠. 질질 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권력이 삼성을 조사하듯이요. 칼자루를 중국 정부가 진 만큼 만약 국내 기업이 하웨이 제재 동참에 거래를 끊게 된다면 그 카드를 쓸 것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가진 금을 얼마나 뗄까요?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언론에서 조단위 얘기가 나오는데요. 뚜렷한 근거에 따라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크게 가진 금을 때려야 중국 입장에서도 효과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조단위로 때리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시간에는 만약 삼성, 하이닉스가 미국의 반 하웨이 제재에 동참한다면 중국 정부가 우리 기업의 중국 공장을 건드릴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